서울의 한 가정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이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72세 할머니가 손주를 돌보다가 며느리에게 집에서 쫓겨나 한여름 폭염 속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이 할머니의 운명은 그 후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극적인 반전을 맞게 됩니다. 길바닥에서 시작된 새로운 인생이 어떻게 놀라운 성공과 통쾌한 복수로 이어졌을까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7월 말 서울의 폭염은 정말 살인적이었습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온이 38도를 넘나들며 연일 폭염경보가 울려댔죠. 이런 무더위 속에서 72세의 윤말자 할머니는 거실 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아 7살 손주 장우빈이를 부채질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너무 더워요. 숨이 안 쉬어져요. 우빈이는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칭얼거렸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작은 가슴이 가쁘게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말자는 손목이 아파올 때까지 부채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빈아, 조금만 참아라. 엄마가 오시면. 하지만 말자도 속으로는 답답했습니다. 벽에 걸린 에어컨이 눈에 들어왔지만 감히 틀 생각은 못했어요. 며느리 한수정이 아침에 나가면서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어머님, 에어컨 절대 틀지 마세요. 전기세 폭탄 맞으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요즘 전기료가 얼마나 오른 줄 알아요? 수정은 4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에게 반말을 일삼았습니다. 결혼 10년째 처음엔 존댓말을 썼지만 해가 갈수록 말투가 거칠어졌죠. 특히 남편 장경수가 승진해서 밀리고 월급이 정체되면서부터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가자 우빈이의 상태가 더욱 안 좋아졌어요. 아이는 축 늘어져서는 할머니, 목이 말라요. 물 주세요 하며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말자는 부엌에서 찬물을 떠다 주었지만 아이는 몇 모금 마시고는 다시 힘없이 누워버렸어요. 이러다가 우빈이가 열사병에라도 걸리면 어쩌나. 말자의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말자였지만 손주 앞에서만은 한없이 약해졌어요. 우빈이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거든요. 감기만 걸려도 한 달씩 끓었고 더위와 추위에 특히 민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숨이 안 쉬어져요. 우빈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을 때 말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생명이 전기세보다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다, 우빈아. 할머니가 시원하게 해줄게. 말자는 벌떡 일어나 에어컨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전원 버튼을 꾹 눌렀어요. 윙하는 소리와 함께 시원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할머니 시원해요. 우빈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는 에어컨 바람을 받으며 깔깔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말자의 마음도 한결 놓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수정이 돌아와서 에어컨이 켜진 걸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했거든요. 오후 4시경 거실 온도가 적당히 시원해지자 우빈이는 소파에 누워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말자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니 열기가 많이 가라앉았어요. 다행히 제때 에어컨을 틀어서 큰일을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자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수정의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오후 5시 반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한수정이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수정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터라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상사한테 혼나고 온 데다가 지하철에서 사람들에게 치이며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상태였거든요.
어머님, 저 왔습니다. 수정은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인사했지만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공기가 평소보다 훨씬 시원했거든요. 이게 뭐지? 수정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에어컨에서 나오는 특유의 시원한 바람과 윙윙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려왔어요. 벽을 보니 에어컨의 초록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수정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말자는 소파 옆에서 벌떡 일어나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정아, 그게 제가 분명히 에어컨 틀지 말라고 했잖아요.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지 생각해 보셨어요? 바로 그때 잠들어 있던 우빈이가 기침을 두어 번 했습니다. 사실 그냥 잠결에 나온 가벼운 기침이었는데 수정에게는 절호의 기회로 보였어요. 아이씨, 봐요. 에어컨 틀어놨더니 애가 감기 걸렸잖아요. 수정은 우빈이에게 달려가더니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체온은 정상이었지만 수정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우빈아, 어디 아파? 목 아파? 잠에서 깬 우빈이는 영문을 몰라 했습니다. 사실 아이는 에어컨 덕분에 한나절 만에 컨디션이 많이 좋아진 상태였거든요. 엄마, 저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기침하고 있잖아. 수정은 아이를 꽉 안으며 말자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는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을 내뱉었어요. 어머님, 설마 일부러 애 병들게 하려 한 거 아니죠? 수정아,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말자는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정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면 뭐예요? 제가 그렇게 전기세 아끼라고 했는데 왜 몰래 틀어놨어요? 한 달에 20만 원씩 나오는 전기세를 누가 내는 줄 아세요? 우빈이가 너무 더워해서, 열사병 걸릴까봐 걱정되어서. 말자가 변명하려 했지만 수정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 쌓인 스트레스가 시어머니를 향해 폭발하는 중이었어요. 걱정되면 부채질이라도 하시든가. 왜 남의 돈으로 호의를 베푸세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45세의 장경수가 퇴근해서 돌아온 것이었어요. 경수는 거실의 험악한 분위기를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당신 어머니가 제가 없는 사이에 에어컨 틀어놨어요. 그것도 하루 종일. 수정은 남편에게 달려가며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경수는 아내의 말을 듣고는 어머니를 돌아봤어요. 엄마, 왜 그랬어요? 수정이가 전기세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모르세요? 경수야, 우빈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경수는 어머니보다 아내의 편을 들었습니다. 결혼한 이후 줄곧 그래왔어요. 아내 기분을 맞춰주는 게 집안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정은 이때다 싶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어머님,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오늘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말자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우빈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른들을 번갈아 봤어요. 수정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경수가 말렸지만 수정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안 되겠어요. 이 집은 제가 전세금 2억을 넣어서 산 집이에요. 제 집에서 제 말 안 듣는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다음 날 아침 말자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뒤척이던 말자에게 새벽 6시부터 수정의 독촉이 시작됐거든요. 어머님, 빨리 나가세요. 오늘 청소업체 불러놨어요. 경수는 어머니에게 반찬통 3개와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쥐어줬습니다. 그것이 72년 인생을 살아온 말자가 받은 전 재산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근처 찜질방이라도 가서 며칠 있다가. 됐다. 말자는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구차한 모습 보이기 싫었어요.
우빈이가 현관문 뒤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말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서울역 앞은 이미 뜨거운 햇볕으로 달궈지고 있었어요.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간다는 일기예보를 들었던 말자는 그늘을 찾아 역 대합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 계속 계시면 안 돼요. 승차권 있으세요?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0,000원으로는 기차표도 살 수 없었거든요. 그러면 밖으로 나가셔야 해요. 다시 뜨거운 폭염 속으로 내몰린 말자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평생 살아온 서울이었지만 정작 몸 하나 뉘일 곳이 없다는 게 참으로 서글펐어요. 오후 2시경 말자는 서울역 맞은편 작은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늘이라고는 하지만 바람 한 점 없는 무더위에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물 한 모금이라도. 목이 타들어갔지만 편의점에서 물을 사 먹으면 소중한 10,000원이 줄어들 것 같아 참았어요. 반찬통에 들어있던 김치를 조금씩 먹으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자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어요. 찜질방을 가려고 해도 입장료가 10,000원이었는데 그러면 내일 먹을 것이 없었거든요. 할머니, 여기서 주무세요. 옆 벤치에 앉아있던 50대 남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도 노숙자인 듯 낡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어요. 저도 처음엔 힘들었는데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그는 말자에게 페트병에 담긴 찬물을 건네줬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그 물 한 모금이 말자에게는 감로수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서로 도와야죠. 첫날 밤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딱딱한 벤치에서 뒤척이며 잠 한숨 제대로 못 잤어요. 새벽에 순찰 나온 경찰이 와서 할머니,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하며 깨웠을 때 말자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 실감했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오전에는 시청 앞 분수대에서 세수를 하고 낮에는 지하상가에서 더위를 피했습니다. 저녁에는 교회나 절에서 나눠주는 무료급식을 먹었어요. 할머니 처음이에요? 무료급식소에서 만난 60대 여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저도 3년 됐어요. 아들한테 쫓겨나서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만나니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도 저렇게 몇 년씩 살아야 하나 하는 절망감도 들었어요. 셋째 날 오전 급식소 벽에 붙은 쪽지 하나가 말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방 보조 구함. 나이 무관. 일당 30,000원. 식사 제공. 말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평생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요리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쪽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주방 보조일 하고 싶은데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2살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단 와보세요. 주소는 1시간 후 말자는 작은 급식소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시설 관리자인 김 선생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말자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힘드실 텐데 괜찮으세요? 해보겠습니다. 말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양파와 대파를 다지는 손놀림부터 남달랐어요. 육수 내는 방법도 기가 막혔습니다. 점심시간 급식소를 찾은 사람들이 된장국을 한술 떠먹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오늘 된장국 맛이 왜 이래? 진짜 맛있네. 이거 어디 식당 된장국 같은데? 일주일 후 말자는 급식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설거지나 재료 다듬기만 도왔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주방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았어요. 윤 할머니, 오늘 김치찌개 끓여주세요. 어제 드신 분들이 또 달라고 하시네요. 김 선생은 이제 말자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말자의 손맛은 정말 특별했거든요.
같은 재료로 같은 요리를 해도 맛이 확연히 달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말자는 앞치마를 메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제법 살맛이 났어요. 하루 3만 원씩 벌어서 일주일에 21만 원이 모였거든요. 급식소 옆 고시원에서 하루 2만 원짜리 방을 얻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평소와 다른 손님이 급식소에 나타났어요.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50대 남성이었는데 급식소 같은 곳에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민혁이라고 합니다. 좋은푸드 대표예요. 그는 김 선생에게 명함을 건네며 인사했습니다. 좋은푸드는 간편식을 만드는 중견식품 회사였어요. 저희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급식소 후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식사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서민혁은 평범한 플라스틱 쟁반을 들고 줄을 섰어요. 말자가 직접 떠준 김치찌개와 반찬들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서민혁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정말 급식소 음식인가요? 김치찌개의 깊은 맛에 깜짝 놀란 서민혁은 급하게 김 선생을 불렀습니다. 이 김치찌개 누가 만드신 거예요? 아, 윤말자 할머니께서 만드셨어요. 일주일 전부터 저희 주방에서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서민혁은 말자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72세의 할머니가 이런 맛을 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할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식사를 마친 서민혁은 말자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말자는 당황스러웠지만 주방에서 나와 그와 마주 앉았어요. 할머니, 요리를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50년 넘게 했지요. 반찬 가게 운영했거든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손맛은 아무나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민혁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그는 식품업계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거든요. 좋은 음식에 대한 안목이 남달랐어요. 혹시 저희 회사에서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예. 말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72세 노숙자에게 일자리를 제안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희 회사에서 신제품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 같은 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전통적인 한국 음식의 맛을 간편식으로 구현하려면 진짜 손맛을 아는 분이 있어야 하거든요. 서민혁은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월급은 500만 원 드릴게요. 숙소도 제공하고요. 말자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전까지 길바닥에서 자던 자신에게 월 500만 원짜리 일자리가 생긴다니요. 정말 괜찮을까요? 저 같은 할머니가. 괜찮다니요. 할머니가 꼭 필요한 분이에요. 서민혁은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준비한 원룸 숙소 열쇠까지 건네줬어요. 그날 밤 말자는 새로운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깨끗한 침대와 에어컨, 냉장고까지 갖춰진 공간이었어요. 일주일 전 벤치에서 자던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야. 말자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 번호를 눌러보려다가 멈췄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더 확실해진 다음에 연락하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말자는 좋은푸드 본사에 첫 출근을 했어요. 강남에 있는 10층짜리 건물이었는데 평생 이런 곳에서 일해본 적이 없던 말자는 긴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 환영합니다. 서민혁이 직접 나와서 말자를 맞았어요. 연구개발팀 직원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말자를 바라봤습니다. 다들 윤말자 할머니라고 부르시면 돼요. 앞으로 우리 제품 개발에 큰 도움을 주실 분이에요. 하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특히 연구팀장인 박 과장은 대놓고 불만을 표시했어요. 사장님, 할머니 한 분이 뭘 어떻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저희도 요리는 다 할 줄 아는데. 박 과장의 시큰둥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서민혁은 말자를 연구개발실로 안내했습니다.
최신식 주방 시설이 갖춰진 곳이었는데 말자에게는 너무나 낯선 공간이었어요. 할머니, 우선 저희가 개발 중인 김치찌개 간편식 좀 맛보실래요? 연구팀에서 만든 제품을 데워서 말자 앞에 내놓았습니다. 말자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어요. 얼굴을 찌푸리지는 않았지만 뭔가 아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떠세요? 나쁘지 않은데 뭔가 빠진 것 같네요. 뭐가 빠졌을까요? 서민혁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박 과장은 옆에서 코웃음을 쳤어요. 할머니, 이거 개발하는데 저희가 6개월 걸렸거든요. 영양 성분도 완벽하고 MSG도 안 넣었어요. 말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MSG를 안 넣어서 그래요. 감칠맛이 부족해요. 그럼 MSG를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박 과장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MSG 대신 다른 걸로 감칠맛을 내야 해요. 멸치 액젓을 조금 넣고 새우젓 우린 물을 살짝 넣어보세요. 그런 건 이미 다 해봤어요. 박 과장은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지만 서민혁은 말자의 제안에 귀를 기울였어요. 할머니,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그럼요. 말자는 팔을 걷어 올리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연구팀 직원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요리를 시작했어요. 먼저 돼지고기를 볶기 시작했는데 불 조절부터 남달랐습니다. 중불에서 천천히 기름을 빼내며 볶았어요. 그 다음 김치를 넣었는데 김치를 넣는 타이밍과 볶는 시간이 절묘했습니다. 김치를 저렇게 오래 볶아도 되나? 연구원 중 한 명이 의아해했습니다. 보통은 김치를 오래 볶으면 너무 쉬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젊은이들은 그냥 팍팍 볶기만 하는데 김치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볶아야 단맛이 나와요. 말자는 설명하면서 계속 손을 놀렸습니다. 물을 넣을 때도 찬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을 부었어요. 왜 미지근한 물을 넣으세요? 찬물을 넣으면 온도가 확 떨어져서 맛이 깨져요. 물 온도도 중요해요. 30분 후 말자가 만든 김치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 연구팀 직원들이 모두 둘러서서 맛을 봤어요. 와! 박 과장이 처음으로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이게 정말 같은 재료로 만든 건가요? 맛이 완전히 다르네요. 이건 정말 집에서 할머니가 끓여준 맛이에요. 연구팀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같은 재료를 써도 이렇게 맛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서민혁은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눈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노하우를 어떻게 제품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공정만 조금 바꾸면 돼요. 말자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 요리해온 경험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말자는 회사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김치찌개뿐만 아니라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등 다양한 제품 개발에 참여했어요. 말자의 조언대로 만든 제품들은 시식평가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 달 후 할머니의 손맛 시리즈가 정식 출시되었어요. 포장지에는 말자의 사진까지 들어갔습니다. 첫 주 판매량이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할머니 대박이에요. 첫 주에 100만 개 팔렸어요. 서민혁이 신나서 보고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말자도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50년 요리 경험이 이렇게 인정받는다니 꿈만 같았어요. 한 달 뒤 말자는 생전 처음으로 텔레비전 출연 제의를 받았습니다. 유명한 요리 프로그램에서 할머니의 손맛 제품에 대해 인터뷰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할머니 하실래요? 꼭 안 하셔도 되는데. 서민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72세의 방송 출연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해보겠어요. 제 요리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말자의 대답은 의외로 당당했습니다.
이제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방송 출연 후 말자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리하는 할머니 프로그램에서 말자가 직접 김치찌개를 끓이는 모습이 방영되자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와, 정말 우리 할머니 같아요. 저런 분이 진짜 요리 고수죠. 할머니 손맛 제품 당장 사러 가야겠어요. 방송 다음 날 마트에서 할머니의 손맛 시리즈가 완판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주문이 폭주해서 일시적으로 주문 중단까지 해야 했어요. 할머니, 이제 진짜 유명 인사가 되셨네요. 서민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매출이 전년 대비 300% 증가했거든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제가 평생 해온 요리일 뿐인데. 말자는 겸손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평생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의 실력이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다니요. 그 후로도 방송 출연 요청이 계속 들어왔어요. 라디오 인터뷰, 요리 잡지 촬영, 유튜브 채널 출연까지. 말자는 이제 제법 유명한 요리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할머니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할머니의 손맛 식당을 차리고 싶다고 해요. 할머니 이름으로 체인점을 내는 거죠. 정말요? 네, 조건도 좋아요. 초기 투자는 모두 그쪽에서 하고 할머니는 로열티만 받으시면 돼요. 월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말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너무 큰일이라 부담스러웠거든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하지 않아요. 하지만 말자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해보겠어요. 석 달 후 강남 한복판에 할머니의 손맛 1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 첫날부터 줄이 길게 늘어섰어요. 방송에서 본 말자를 직접 보려는 사람들도 많았고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텔레비전에서 본 그분이에요? 네, 맞아요. 말자는 손님들과 사진도 찍어주고 음식에 대한 설명도 해줬어요. 손님들은 말자의 친근한 모습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음식도 맛있고 할머니도 너무 좋으시네요. 진짜 집에서 먹는 것 같아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식당은 연일 만석이었어요. 예약도 한 달 전부터 받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말자의 통장에는 상당한 돈이 쌓여 있었어요. 월급 500만 원에 로열티 1,000만 원, 그리고 각종 방송 출연료까지. 평생 이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말자는 새로 산 아파트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강남 한복판의 30평 아파트였는데 전세가 3억 원이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 길바닥에서 자던 자신이 이런 곳에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뭔가 빈 구멍이 있는 것 같았어요. 우빈이는 잘 있을까? 문득 손주 생각이 났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아들한테서는 연락 한 통 없었어요. 말자도 연락하지 않았지만요. 휴대폰을 꺼내 아들 번호를 눌러보려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확실해진 다음에 연락하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놀랍게도 며느리 한수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수정이에요. 목소리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없이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아, 수정이구나. 말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저희 집에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강남으로 이사했거든요. 새 아파트 집들이를 하려고 하는데. 집들이? 네, 친구들도 많이 초대했는데 어머님도 꼭 오셔야죠. 선물도 두둑하게 준비해 주세요. 수정의 목소리에서 계산적인 냄새가 물씬 풍겨왔습니다. 아마 말자가 유명해지고 돈을 번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집들이에 오라고.
말자는 전화기를 꼭 쥐고 말했습니다. 수정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계산적인 태도가 뻔히 보였지만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네, 어머님. 정말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빈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우빈이 이야기가 나오자 말자의 가슴이 짠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수의 기회가 왔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언제 하는데?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요. 강남 아이파크 아파트인데 주소 보내드릴게요. 알겠어. 갈게. 전화를 끄는 말자는 곧바로 서민혁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법무팀 변호사님과 상의할 일이 있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예전에 며느리 집에 전세금을 보태준 게 있어요. 2억 원인데 돌려받고 싶어서요. 말자는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실 6개월 전에 집에서 쫓겨날 때 전세금 중 2억 원은 말자가 평생 모은 돈을 보탠 것이었어요. 하지만 수정이 자기 명의로 계약을 하는 바람에 말자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건 당연히 돌려받으셔야죠. 저희 법무팀에서 도와드릴게요. 이틀 후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를 받아본 말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장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서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네, 고맙습니다. 하지만 말자의 복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집들이 당일에 줄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말자는 강남 아이파크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40층짜리 고급 아파트였는데 전세금만 15억 원이 넘는 곳이었어요. 어머님, 현관문을 연 수정의 모습에 말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온몸에 명품을 걸치고 있었거든요. 샤넬 백에 에르메스 스카프, 롤렉스 시계까지. 어머님, 어서 들어오세요. 수정의 태도는 6개월 전과는 정반대였어요. 급진하게 모시려고 했습니다. 거실에는 벌써 열댓 명의 손님들이 와 있었어요. 수정의 친구들인 듯한 40대 여성들이었는데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소개해 드릴게요. 유명한 요리 전문가이신 저희 시어머니세요. 수정은 자랑스럽게 말자를 소개했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렸어요. 어머, 텔레비전에서 본 그분이세요? 정말 신기하네요. 실물로 보니 더 멋지시네요. 사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말자는 점잖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말자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할머니. 그때 우빈이가 달려와서 말자를 껴안았습니다. 반년 만에 보는 손주는 많이 자라 있었어요. 우빈아, 많이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우빈이의 순수한 모습에 말자의 마음이 또 한 번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먹은 일이었어요. 어머님, 음식 드세요. 케이터링으로 준비했어요. 수정이 말자를 상석에 앉히며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말자가 준비한 선물을 꺼냈어요. 수정아, 집들이 선물 준비했어. 어머님, 뭘 이런 걸까지. 수정이 선물 상자를 받아들며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싼 선물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분들이 보는 앞에서 열어봐. 네. 수정은 의아해했지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나온 건 USB 하나와 봉투 2개였어요. 이게 뭐예요? USB부터 틀어봐. 말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정이 의아해하며 거실 텔레비전에 USB를 꽂았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6개월 전 말자가 길바닥에서 자던 모습을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서민혁이 도움을 청해서 사립 탐정을 통해 확보한 자료였어요. 이건 수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영상 속에서 말자는 서울역 벤치에서 떨고 있었고 무료 급식소에서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어요. 72세 할머니가 여름 폭염 속에서 며느리에게 쫓겨나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거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수정과 경수를 바라봤어요. 특히 수정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아직 선물이 더 있어. 말자는 태연하게 첫 번째 봉투를 수정에게 건넸습니다. 수정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보니 법원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전세금 반환 소송장이야. 내가 보탠 2억 원 돌려받겠어. 어머님. 수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두 번째 봉투에는 청구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집들이 케이터링 비용 3천만 원. 내가 내줄게. 대신 내 계좌로 갚아. 말자는 미리 케이터링 업체에 연락해서 비용을 대신 지불해달라고 부탁해뒀었어요. 물론 나중에 수정에게 청구하겠다는 조건으로요.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시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냈다고요? 진짜 길바닥에서 주무셨어요? 수정은 창피함에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친구들 앞에서 착한 며느리 행세를 해왔는데 모든 게 거짓으로 드러났거든요. 수정아, 난 내가 나한테 한 짓을 고맙게 생각해. 말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덕분에 내가 진짜 실력을 찾았거든. 길바닥에 나앉지 않았으면 지금의 성공도 없었을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경수가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급히 달려온 모양이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 상황을 파악한 경수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경수야, 잘 왔어. 너한테도 할 말이 있어. 말자는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걸었습니다. 네, 기자님. 지금 오시면 좋은 기사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엄마. 경수가 급하게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말자는 미리 연락해둔 연예 전문 기자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이런 스캔들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죄송해요. 먼저 가볼게요. 저희도 급한 일이 생겨서. 순식간에 거실이 텅 비었습니다. 수정은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말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6개월 동안 연락 한 번 안 했잖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았고. 정말 몰랐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성공하실 줄. 성공해서 찾아온 거지. 말자의 한마디에 수정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틀 후 연예 뉴스에 큰 기사가 났어요. 유명 요리 전문가 윤말자 할머니, 며느리에게 집에서 쫓겨나 노숙 생활. 기사에는 집들이 현장에서 벌어진 일들이 자세히 보도되었습니다. 여론은 완전히 말자 편이었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내쫓을 수 있어? 정말 나쁜 며느리네. 윤말자 할머니 너무 불쌍해. 소셜미디어에서는 수정을 비판하는 글들이 폭주했습니다. 수정의 개인정보까지 퍼지면서 사이버 조리돌림이 시작되었어요. 한 달 후 경수는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스캔들 때문에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는 이유였어요. 수정도 친구들 사이에서 완전히 따돌림 당했습니다. 결국 수정과 경수는 강남 아파트를 팔아야 했어요. 전세금도 갚고 빚도 정리하고 나니 남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1년 후 경수는 물류창고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하루 10만 원씩 벌어서 가족을 겨우 부양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경수가 말자를 찾아왔어요. 완전히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경수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내쫓은 제가 나빠요. 말자는 아들의 모습을 담담히 바라봤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빈이라도 생각해 주세요.
우빈이 이야기가 나오자 말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경수야, 내가 진짜 뉘우치는지 지켜볼게.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그 후로도 경수는 몇 번 더 찾아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었어요. 2년 후 경수가 모든 빚을 다 갚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류창고에서 성실히 일해서 조금씩 갚아나간 것이었어요. 말자는 그제서야 경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다 갚았어요. 경수는 차용증을 내밀었습니다. 말자는 그 종이를 받아서 찢어버렸어요. 이제 됐어. 엄마. 우빈아. 말자는 처음으로 손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동안 원망 때문에 이름을 부르지 못했거든요. 할머니. 우빈이가 달려와서 말자를 껴안았습니다. 이제 10살이 된 아이는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기다렸어요. 할머니, 이제 다시 같이 살 수 있어요? 말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제 같이 살자. 현재 말자는 소외계층 노인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노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어요. 재단 급식소 주방에서 봉사하는 말자의 옆에는 경수와 우빈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죠. 말자는 그때를 생각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때로는 추락해야 진정한 날개를 펼 수 있다는 것을 인생이 가르쳐준 값진 교훈이었어요.